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우리 팀 이겨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필리핀에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뛰어넘는 뛰어난 공중전 능력을 보여준 거죠. 30일 옛 트위터인 X에 미국 필리핀 합동군사훈련에서 FA-50이 가상으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격추시킨 사실이 올라왔습니다. 필리핀 군 관계자가 자신의 X에 밝힌 건데요. 필리핀 공군의 FA-50이 F-22와 대치할 때 급선회하는 기동 속에서 미 공군의 F-22를 격추시켰다고 밝혔죠. 해당 내용은 필리핀 제5전투 비행단에 매거진 파이터즈 저널에도 게재됐습니다. FA-50이 격추한 F-22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민첩한 기동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바탕으로 1997년 첫 비행 이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죠. 이번 격추로 필리핀의 FA-50 추가 도입에 청신호가 켜진 것 같은데요. K방산 이제 힘을 보여주세요. 자세한 내용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무기 소식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카이에서 개발한 FA-50이죠. 파이팅 이글입니다. 이 전투기가 미국과 필리핀의 합동 군사훈련에서 F-22 랩터를 격추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격추를 한 건 아니고 훈련이었으니까 가상 상황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공중전 능력을 보여준 셈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F-22의 캐치프라이즈가 공중지배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가운데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잖아요. 반대로 FA-50은 경전투기입니다. 가격도 찾아보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거의 나더라고요. 이번 성과가 의미가 있다, 봐준 거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성과를 그렇게까지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왜 필리핀이 FA-50을 이용해서 훈련을 했냐? 이거는 필리핀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지난 2014년에 12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2016년에는 실전에도 투입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추가 구매를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이번 성과가 여기에 영향을 미칠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FA-50 이거는 카이에서 만든 제품이죠.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쪽의 상반기 실적도 한번 보도록 하죠. 상반기의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작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방산기업이나 군산 복합체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뒤에서 세상을 주무르고 있다. 이런 음모론에 입각한 시나리오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방산기업들의 규모는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이 방산 쪽의 매출을 잡아보면요. 월마트 같은 곳에 비해서 훨씬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건 이건데요. 이거는 작년의 실적입니다. 여기에 비하면은 실적이 다소 악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방산기업들이 잘 나간다, K방산이다 이런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 모습을 보면은 다소 이게 신기루가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카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폴란드에 납품한 FA-50이 있어가지고요. 하반기에는 상당한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폴란드가 항공 무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서방의 최전선인 폴란드가 빠르게 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절한 성능을 적당한 가격으로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방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포나 이런 것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전투기 측면에서는 원래 F-16의 추가 도입도 고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가요. 가격도 가격인데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인도 시점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FA-50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 상반기에 이 카이의 실적이 다소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반기 기준으로만 보면은 4대 방산 기업 가운데서 카이만 실적이 악화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나머지는 다 개선되는 성적표를 내놨고요. 3분기에는 현대로템 그리고 LIG 넥스원이 다소 부진한 실적을 내놨는데요. 전반적인 평가는 국내 기업들이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상당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 가운데 상당수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부 업종은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기도 하지만요. 다른 업종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도 있죠. 호흡이 대단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조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계약한 뒤에 실적이 반영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장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내 방산 기업들은 실제로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계약 소식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단기간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